안녕하세요. 오늘은 병원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이야기 하나를 드리려 합니다. 바로 밥 한 그릇이 건강을 무너뜨릴 수도 되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밥이 독이 될 수 있다니 설마 싶으시겠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분명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특히 혼자 식사하시는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밥상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요즘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밤새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혹시 이런 증상 때문에 병원을 다녀오셨지만 별다른 원인을 찾지 못하셨나요? 그게 단순한 노화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레인지에 데운 냉동밥을 매일 드신다면 지금 식습관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냉동밥을 데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변성 전분이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내장지방으로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간과 췌장, 혈관을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놀랍게도 1인 고령 가구 중 80% 이상이 이런 방식으로 밥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런 습관이 왜 생겨났느냐 하는 점입니다. 혼자 사시다 보니 매번 밥 짓기가 번거로우시죠? 한 번에 많이 지어서 냉동실에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데워 드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청주에 사는 74세 김용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내원하셨는데 다리가 붓고 가슴이 뛰는 증상으로 고생 중이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지만 별다른 이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밥 드시는 방식을 여쭤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분은 매주 일요일마다 밥을 한 솥 가득 지어서 한 그릇씩 랩에 싸서 냉동실에 보관하셨습니다. 그리고 매 끼니마다 전자레인지에 3분씩 돌려서 드셨죠. 이런 식으로 무려 15년을 지내오셨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편리했지만 언제부터인가 식후마다 졸리고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방법이 있었습니다. 냉동밥 대신 몇 끼 신선한 밥을 짓는 거였죠. 물론 번거로우시겠지만 작은 밥솥을 하나 더 준비해서 한 공기 분량만 짓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힘들어하셨지만 점차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리 붓기가 빠지고 가슴 뛰는 증상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혈액 검사를 다시 해보니 혈당 수치가 30%나 내려가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꾸준히 신선한 밥을 지어 드시면서 3개월 만에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밥 한 그릇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진작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하시더군요. 결국 냉동밥만 줄여도 건강 수치는 놀랄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야기의 문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밥은 가능하면 한 끼 분량씩 작게 지어서 바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만약 미리 준비해야 한다면 냉동 보관 후 데우는 대신 중탕을 하거나 밥솥 보온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전자레인지의 강한 열보다는 천천히 온도를 높이는 방법이 훨씬 좋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선생님, 약은 꼬박꼬박 먹었는데 왜 상태가 나빠지죠? 그럴 땐 저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약만으로는 병의 뿌리를 고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쁜 진료 시간 안에 이 모든 걸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죠. 실제로 병원은 대부분 증상에 집중합니다. 혈압이 오르면 혈압약, 혈당이 높으면 당뇨약을 처방하죠. 하지만 그 수치가 왜 높아졌는지는 깊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보험 체계상 그런 상담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 수치가 나빠졌는지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죠. 대부분의 경우 그 답은 매일의 생활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밥에 말이죠. 용인에 사는 67세 오정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도 비슷한 상황이셨어요. 7년간 혈압약 2종과 당뇨약 1종을 꾸준히 드시고 계셨는데 오히려 시야가 흐려진다고 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컨디션이 계속 나빠지니까 불안하셨던 거죠. 처음에는 다른 병원처럼 약의 용량을 늘리거나 종류를 바꾸는 방향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생활 패턴을 자세히 물어보니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밥을 매일 냉동실에서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드신다는 거였습니다. 더 자세히 들어보니 그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쌀 10kg을 사서 한꺼번에 밥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끼씩 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하고 매 끼니마다 전자레인지로 데워 드셨던 거죠. 이런 방식으로 무려 10년을 지내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달 동안만 밥 짓는 방식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몇 끼 신선하게 지어서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하셨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2주 후에 전화를 드렸더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식후 졸음이 많이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시더군요. 한개월 후 검사를 해보니 공복 혈당이 20%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약은 그대로였는데 말이죠. 3개월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흐렸던 시야가 맑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혈압도 안정되면서 약 한 종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약보다 밥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식습관을 개선했을 때 효과가 몇 배로 늘어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의료진들이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결국 진짜 치료는 약이 아니라 식생활 전체를 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밥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가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증상이 계속되면 약만 늘리지 말고 식습관을 점검해 보라는 거죠. 특히 진료받으실 때는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뿐만 아니라 밥은 어떻게 드시는지도 꼭 말씀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혹시 밥을 지을 때 과학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에는 그저 전통 방식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수많은 연구가 밝혀낸 사실은 달랐습니다. 밥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혈당과 콜레스테롤, 심지어 면역력까지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쌀의 주성분인 전분이 조리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느냐 때문입니다. 같은 쌀이라도 어떤 재료를 넣고 어떤 방식으로 조리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속도와 양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특히 중요한 것이 4가지입니다. 식초, 귀리, 강황, 그리고 밥을 식히는 시간입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실제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중요하겠죠. 먼저 식초의 역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쌀을 불릴 때 천연 식초를 1스푼 넣으면 전분의 구조가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또한 소화도 천천히 되면서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다음은 귀리입니다.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줍니다. 쌀 1컵에 귀리 1스푼 정도만 넣어도 효과가 있어요. 맛도 거의 변하지 않으면서 영양가는 크게 늘어납니다. 강황은 어떨까요?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밥이 다 된 후에 강황가루를 티스푼 하나 정도 넣고 섞으면 됩니다. 색깔이 약간 노랗게 변하지만 맛에는 큰 영향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밥을 식히는 시간입니다. 갓 지은 밥을 바로 드시지 말고 뚜껑을 열어서 30분 정도 식혀보세요. 이 과정에서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70세 이만호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분은 당화혈색소가 8.4까지 올라가서 인슐린 주사를 권유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수단으로 이 밥의 4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기로 하셨죠.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하셨어요. 매번 밥 지을 때마다 식초도 넣고 귀리도 넣고 강황도 뿌려야 하니까 복잡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익숙해지니까 그냥 습관이 되더라고 하셨습니다. 2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식후에 졸리던 증상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한개월 후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 검사 결과에 모두 놀랐습니다. 당화혈색소가 6.3으로 떨어진 거예요. 약은 그대로였습니다. 운동량도 특별히 늘리지 않았어요. 달라진 건 오직 밥뿐이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 방법으로 밥을 지어 드시고 있고 인슐린 주사 없이도 혈당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런 결과가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입증된 사실들을 조합한 방법이거든요. 다만 이런 정보가 일반 분들께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실천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쌀을 씻은 후 천연 식초 1스푼을 넣고 30분 이상 불려주세요. 그 다음 귀리를 쌀 1컵당 1스푼 정도 넣고 평소처럼 밥을 지으면 됩니다. 밥이 다 되면 뚜껑을 열고 강황가루 티스푼 하나를 넣어서 골고루 섞어주세요. 그리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30분 정도 식혀서 드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번거로우실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에 몸이 가벼워졌어요. 잠에서 깨자마자 개운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동안의 고민이 녹아내립니다.
사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밥만 바꿔서 뭐가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69세 윤혜영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식사만 하고 나면 바로 졸리고 체중도 계속 늘어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점심을 드신 후에는 너무 졸려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호소하셨죠. 혈액 검사를 해보니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먼저 밥 짓는 방법부터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밥맛이 조금 다르다고 하시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셨어요. 하지만 3주째부터 서서히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게 식후 졸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점심을 먹고 나면 반드시 1시간 이상 낮잠을 자야 했는데 졸음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한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시더군요. 그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이제는 아침부터 활력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2개월째에는 체중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체중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식사량은 오히려 늘었는데도 말이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서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기존에 쌓인 지방도 천천히 분해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3개월 후 검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체중은 8kg이 줄어들었고 혈당도 안정화됐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약도 반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그분은 지금도 이 방법으로 밥을 드시고 계시고 건강 상태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 우리 몸은 매우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좋은 영양소가 들어오면 몸 전체가 그에 맞춰서 반응합니다. 반대로 나쁜 것들이 계속 들어오면 몸도 그에 맞춰서 망가지기 시작하죠. 특히 밥은 우리가 매일 먹는 주식입니다. 하루에 2번에서 3번, 1년이면 1000번이 넘게 먹는 거예요. 그 한 끼 한 끼가 조금씩 다르다면 1년 후에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정말 밥만 바꿔도 되나요? 네, 물론 단번에 모든 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시작은 항상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중요한 건 숫자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쉬워지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밤에도 잠을 깊이 자게 되고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지죠. 실천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갓 지은 밥은 뚜껑을 열고 30분 정도 식힌 다음 다시 약불로 데워서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우실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지표가 있습니다. 식사 직후 졸림이나 피로감이 줄어든다면 제대로 실천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이 변화를 느끼시면 계속 지속해 보세요. 분명 더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약은 의사가 주지만 진짜 치료는 내가 한다. 이 말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30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인 치료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약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밥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그릇이야말로 진짜 보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값비싼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밥은 우리 몸의 기본 에너지원입니다. 그 에너지가 어떤 상태로 공급되느냐에 따라 몸 전체의 대사가 달라집니다. 좋은 밥을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혈관 건강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아산에 사는 75세 박두영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텃밭에서 직접 기른 쌀과 귀리로 건강밥을 지으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밥은 나를 살리는 약이야. 정말 인상 깊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은 원래 혈압약 3종과 당뇨약 2종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혈압이 불안정하고 혈당도 잘 조절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물 치료와 함께 밥 짓는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직접 기른 쌀이 있으니 한번 해보자고 하시더군요. 매일 아침 텃밭에서 수확한 쌀을 정성스럽게 씻어서 식초를 넣고 불리고 귀리도 함께 넣어서 밥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2주 후부터 아침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아침마다 혈압이 들쭉날쭉했는데 이제는 일정한 범위를 유지하더라고 했습니다.
한개월 후에는 식후 혈당도 많이 좋아졌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3개월 후였습니다. 혈압약 2종을 줄일 수 있었거든요. 당뇨약도 1종 줄였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건강밥을 지어 드시고 계시고 건강 상태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한다고 하세요. 고맙다. 오늘도 나를 살릴 밥이야. 처음에는 단순한 말로 여겼는데 알고 보니 이런 마음가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음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기능도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치료는 병원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부엌, 바로 그곳이 최고의 약국입니다. 매일 그곳에서 여러분만의 맞춤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약물 치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차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해요. 어떤 분은 빨리 효과를 보시고 어떤 분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실천하는 방법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밥을 지을 때 이게 내 약이다라는 마음으로 지어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장 보실 때는 귀리와 천연식초, 강황을 장바구니에 넣어보세요. 이 3가지만 있으면 건강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먹는 밥, 사소한 습관, 그 작은 차이가 모여서 지금의 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70대, 80대에도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그 증거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밥 짓는 4가지 방법,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돈 몇백 원의 재료와 30분의 시간, 그리고 건강해지고 싶다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식초 1스푼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귀리 1스푼으로 콜레스테롤을 관리하고, 강황 티스푼 하나로 염증을 줄이고 30분 식히는 시간으로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이보다 간단하고 효과적인 건강법이 또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밥부터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번거로우실 수도 있지만 2주만 지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거예요. 당신의 밥상이 당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매일 드시는 그 밥 한 그릇이 최고의 명약이 될 수 있어요. 병원에서 받는 처방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의 밥상입니다. 건강한 밥 한 그릇으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심장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